첫 번째 주제는 나폴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나폴리가 리그에서 지금 6승 2무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3연승입니다. 네. 아약스 상대로 6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왜 이렇게 잘합니까? 뭐 이런 그렇죠. 또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텐데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전성기는 당연히 마라도나 있을 때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마라도나가 있을 때 네. 뭐 세리에 우승하고 음. 그럴 때 이후에 그 이후에 사실 나폴리가 재정난 때문에 파산할 뻔했어요. 네네. 그래서 세리에 C까지 3부까지 쫙 떨어졌네. 근데 내려갔을 때 그 이 팀을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지금 세리에 우승 경쟁할 수 있는 팀까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구단주 네네. 데라우렌티스 회장이죠. 그러니까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성적이 안 좋거나 뭐 선수 팔 때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이끌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거든요. 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거죠. 3부 리그부터 1부 리그까지 끌고 온 구단주고 투자도 그만큼 많이 했고. 그러면서 또 우승 경쟁까지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3부 리그부터 끌고 올라오면서 나폴리가 정상 궤도에 좀 올라섰던 시기가 이 마짜리 감독 때부터죠. 얼마 전까지 토리노 좀 맡았었고. 마짜리 감독은 뭐 인터밀란에도 있었고요. 전술적으로 좀 역량이 뛰어나다는 또 평가를 받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리 맡았을 때 인정을 많이 받아서 이제 인터밀란도 갔었고 뭐 전술적으로 윙백을 많이 써요. 네. 윙백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감독이었고 그리고 요 시절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기억하시는 게 아무래도 카바니 라베스 함식 저스리톱이거든요. 네네. 저스리톱이 이제 좋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성적 보여주고.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리아 무대에서도 아주 좋았어요. 저 삼각 편대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 세 명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마지오, 왼쪽에 뭐 순이가, 중원에 일러 제마일리도 잘하고 탄탄하고, 수비 라인에 이제 저 칸나바로는 다른 카나바로입니다. 형제 카나바로. 칸나바로가 또 나폴리에서 오랜 시간 이제 머물다가 점점 빛을 보면서 세리에 무대로 올라오고. 이 팀이 전체적으로 딱 좋았던 시기예요. 물론 이 팀이 막 그 전력적으로 엄청나게 강팀이다. 막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팀이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세리에 무대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팀을 맡은 이후에 처음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 이 시기가 이제 마짜리 감독 시기였고 그 이 선발 명단에 안 나온 선수들도 좋은 선수가 되게 많아요. 판데프, 뭐 인터밀란에서 트랩을 했던 판데프도 있고 마스카라. 이 선수는 이제 그 카타니아의 에이스였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세리에나 라리가나 뭐 프리미어리그나 재밌었던 게 이제 빅클럽에 에이스가 몰리는 게 아니라 각 팀마다 그래도 중소 클럽이라도 에이스가 한 명씩 있었어요. 근데 저 마스카라가 카타니아의 에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 선수 되게 좋은 선수였는데 마스카라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바르가스도 있었고 데세나도 이제 한창 핫했던 그 유망주였고 이탈리아에 그리고 뭐 지난 시즌까지 그 뉴캐슬에 있었던 페르난데스 수비수도 있었고 뭐 야심차게 영입했던 빅토르 루이스도 있었고 좋은 선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짜리 감독 시절에서 리그컵도 한번 우승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그컵 우승에다가 챔피언스리그 16강도 갔어요. 16강도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시기가 아주 좋았는데 이 시기와 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리 감독이거든요. 요 시기에 차이점이 뭐냐? 경기 스타일에 좀 차이점이 있죠. 경기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이 나폴리가 처음에 바로 강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업을 쓸 때는 특히나 마짜리 감독도 역습 축구에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카바니 라베치 함식이 아주 무서운 쓰리톱이다 라고 평가받았던 게 상대 팀들이 나폴리 점점 올라와서 완전히 빅클럽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라인도 높여보고 이렇게 상대할 때가 많은데 라인을 높이면 카바니 라베치 함식이 공간 침투 이게 엄청나게 맞아떨어지면서 역습적으로 무서웠던 팀이었거든요. 확실히 저 공격의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빠르고 또 많이 뛰고 그리고 이제 뭐 좌우 윙백도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거든요. 저 마지오와 스니가가 이런 이 선수들이 빠른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역습 축구에 아주 장점을 보여줬던 스쿼드였고 그런데 여기서 한 세대가 넘어가면 사리 감독 체제가 되죠. 15, 16, 17, 18시즌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리 감독 체제가 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뭐 라베찌도 이제 팀을 떠나고 카바니도 떠나고 이런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세대 교체가 한번 돼요. 세대 교체가 한번 더 되면서
쿨리발리 들어오고 네네. 함식은 이제 기존에 원래 있던 선수였고 여기에 더해서 조르지뉴, 알랑, 중앙 미드필더 라인도 훨씬 더 체급이 높은 선수가 들어오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공격 라인에 특히 이과인 그리고 인시녜도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주였는데 인시녜도 영입하고 네. 카예혼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오고 하면서 한 세대가 교체가 돼요. 근데 이때는 사리 감독의 전술 스타일을 생각하면 볼을 점유하는 스타일. 네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나폴리가 세리아 무대에서도 강팀의 축구를 하기 시작했던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비교적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역습에 그렇죠. 의존을 하는 그런 공격이었다면 이제 사리 감독이 맡은 시점부터는 세대 교체도 잘 되고 볼을 좀 점유하는 그렇죠. 약간 강팀의 모습을 갖춰진. 그 알비올 맞아요. 레알 네. 마드리드에 있었던 그 라울 알비올. 지금 비아레알에 있죠. 네. 그 라울 알비올까지 영입했고 또 뭐 굴람도 한때 엄청 핫했던 왼쪽 풀백이거든요. 멤버 좋은데? 그러니까 멤버가 이때 엄청 좋았어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사리 감독 체제에서 확실하게 뭔가 그 마짜리 감독 체제에서는 네네. 리그 우승을 위협할 수 있는 강팀으로 성장했다. 요 정도 이제 체급이었다면 네네. 사리 감독으로 넘어가면서는 점점 우승권 경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팀으로 되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요때 이제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뭐 챔피언스리그 뭐 16강도 갔었고. 그래서 요때도 아주 괜찮았던 성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뭐 메르텐스도 추가되고 사실 이과인이 얼마 안 있었어요. 네. 이과인이 이제 그 유벤투스로 떠나서 엄청난 비판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과인이 잠깐 있다가 떠나긴 했는데 임팩트는 너무나 있었고 네. 이과인이 떠난 다음에 또 이제 밀리크, 메르텐스 이제 특히나 메르텐스가 이제 확실하게 최전방 공격수 자리 잡으면서 메르텐스, 인시녜, 카에온 요 쓰리톱이 아주 뛰어났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요 스쿼드를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물려받고 또 안첼로티 감독에서 안첼로티가 또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트러블도 있었고 안첼로티가 나간 이후에는 가투소가 이어받아서 리그컵 우승까지 한번 했었던 네네. 그 스쿼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사리 감독까지 좀 살펴봤고요. 지금 뭐 보더라도 멤버도 괜찮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나폴리가 요 스쿼드로 리그 우승을 못했다는 게 진짜 아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요 마짜리 감독 체제에서는 그래도 강팀이긴 하고 스쿼드가 좋아요. 네네네. 라베치, 카바니, 함식. 근데 이때는 뭐 정말 그냥 딱 잘라서 우승권이다. 요 정도로는 좀 무리가 있는데 사리 감독 체제에서는 딱 보면 우승권이구나. 네네. 스쿼드 자체가.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 세대에서 리그 우승을 못했다는 게 진짜 아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세대가 또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 네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딱 한 세대가 끝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스팔레티 감독이 뭐 지난 시즌에도 맡긴 했지만 지난 시즌의 멤버와 이번 시즌의 멤버가 특히나 핵심적인 라인에 좀 변화가 있죠. 네. 특히 인시녜와 쿨리발리가 떠나면서 그 자리를 과연 누가 좀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게 큰 이 나폴리의 핵심 과제였고 또 특히 쿨리발리의 자리를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너무나도 잘 메워주면서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폴리입니다. 그렇죠. 일단 네. 뭐 아까 요 전 세대에서 살펴봤던 이제 핵심 멤버 중에 네.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선수들이 있어요. 쿨리발리, 인시녜, 메르텐스. 네네. 이 세 명의 선수가 오랫동안 지난 시즌까지 남아 있었고 이제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저 세 명의 선수가 바로 떠났죠. 다 떠났어요. 네. 재계약도 좀 못하게 됐고 쿨리발리는 이제 판매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팀을 다 떠났는데 그렇게 되면서 세대 교체가 순식간에 좀 이루어졌거든요. 네. 사실 인시녜와 쿨리발리는 지난 시즌에도 핵심 멤버였는데 그렇습니다. 핵심 멤버가 떠난 이후에 바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시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폴리가 영입을 너무 잘했어요. 김민재 또 흐비차 네.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라스파도리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파비안 루이스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핵심 선수였는데 파비안 루이스가 떠난 자리를 로보트카가 꽤나 또 잘 메워주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이 나폴리가 사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순식간에 일어나면 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핵심 선수가 갑자기 떠나면. 어. 근데 그런 이제 공백기도 없이 바로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죠. 이거는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영입된 선수가 너무 잘 적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 나폴리가 오랫동안 선수들을 지켜봤고 이거는 사실은 나폴리 스카우터들의 아주 큰 공이죠. 사실 흐비차만 해도 흐비차가 떠오르는 유망주긴 했거든요. 네네. 유망한 선수이긴 했는데 루빈 카잔에서 뛰었던 선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못 뛰니까 조지아로 돌아갔던 선수예요. 네.
근데 그 흡입차를 연봉도 지금 이제 나온 수치를 보면 김민재 선수의 절반 가량 받거든요. 엄청 싸게 영입을 했어요, 흡입차를. 일 잘했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해요, 흡입차를. 네네. 그러니까 흡입차를 영입하고 심지어 인시니에라는 그 나폴리의 레전드 그렇죠. 선수가 떠난 자리에 흡입차를 또 영입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핵심 선수를 팔고 좀 이제 그래도 변방 리그에서 뛰던 그런 떠오르는 유망주를 영입을 해서 잘 메꿨다. 대단하다. 그리고 이건 저렴한 스카우터의 가격에. 공이죠. 네. 그리고 김민재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가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나폴리의 디렉터인 지훈톨리가 얘기를 했죠. 김민재 오래 봤던 선수다. 그냥 막 영입한 선수가 아니라 네네. 오랫동안 지켜보고 영입한 선수라서 지금 이 정도 퍼포먼스 보여주는 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뭘 예상은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김민재 선수를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네. 그러니까 페네르바체에서 김민재 선수가 하는 플레이들을 보고 또 나폴리에서 마침 쿨리발리가 왼쪽 센터백인데 김민재도 왼쪽 센터백에서 뛰고 이게 또 잘 맞아떨어지면서 영입을 한 건데 네네. 김민재도 또 잘하고. 그렇습니다. 뭐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앞으로 끌고 나오는 거나 패스 찔러주는 거나 뭐 롱패스 볼 경합률 모든 면에서 지금 완벽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안기사도 사실 네네. 지난 시즌에 온 선수거든요. 안기사가. 근데 안기사가 원래 풀럼이 강등당할 때 풀럼에서 이제 그래도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근데 풀럼이 강등당하고 팀을 떠났는데 거기 이제 나폴리가 안기사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안기사가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조금 부상도 있었고 잘하긴 했지만 조금 뭐 더 다듬어져야 된다. 이런 평가였는데 이번 시즌은 또 너무 잘해요. 이 안기사의 또 활약도 놀랍죠. 그러니까 스카우터가 진짜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지금 이 스쿼드 자체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의 그 세대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네네.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요게 이제 이번 시즌 나폴리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레전드들도 뭐 진짜 나폴리 잘하는 팀이다. 모든 선수가 다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나폴리가 그래도 조금 만들어지는 과정들 어떤 감독을 통해서 뭐 성적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리그컵 우승했고 뭐 챔스 16강 이번 시즌에는 그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정도의 어떤 뭐 지금 성적이면 뭐 지금 흐름이면 그렇겠지만 사실은 뭐 시즌 내내 좋은 흐름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계속 잘할 수는 그리고 없지. 이제 나폴리의 단점은 이제 백업 스쿼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네. 당장 이제 그 AC 밀란 전에 로사노 한 명이 못 나온다고 해서 그때 나왔던 선수가 이제 제르빈이라는 선수였죠. 네네네. 그 선수가 원래는 임대를 가야 되는 선수인데 임대를 못 가고 남아있던 선수인데 공격수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나왔던 선수예요. 심지어 원래 왼쪽에서 뛰는데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백업 자원이 좀 부실하다는 게 문제이고 원래 이제 지난 시즌도 우승 경쟁을 할 만한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한 11월, 12월 이때쯤부터 좀 백업에 대한 부재가 드러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리그는 길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백업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거든요. 네네. 베스트 11으로 맨날 경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내려갔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길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폴리가 좋은 건 뭐냐면 세대 교체가 되면서 사실은 아까 이제 사리 감독의 그 시대, 사리 뭐 안첼로티 그리고 뭐 가투소 요 감독 세대에서는 볼을 점유하는 축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 이제 점유하는 축구에 맞춰져 있었던 건 인시녜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인시녜가 워낙에 볼을 잘 다루고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창의적인 패스도 좋고 킥도 좋아요. 네.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은 피지컬이 조금 이제 그렇게 좋지 않고 여기에 더해서 스피드가 빠르지가 않죠. 그래서 뭔가 나폴리의 이 최전방 라인이 전방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파괴력, 네네. 폭발력은 좀 부족했어요. 메르텐스가 있긴 했지만 그 메르텐스 이외에 뭐 카이온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 인시녜 쪽에서 조금 인시녜가 공격의 에이스인데 공격의 에이스가 뭔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보면 오시멘도 그렇고 폴리타노 뭐 로사노 쪽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흡입차가 사실 인시녜를 대체한 게 흡입차인데 인시녜가 부족했던 그 폭발력 이런 채워주고. 것들이 흡입차가 완벽하게 좀 반대의 성향이거든요. 뭐 흡입차는 약간 이제 인시녜보다 뭐 만들어주는 플레이 이런 건 좀 부족할지 몰라도 폭발력은 인시녜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네네. 전 요 이제 지점에서 흡입차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도 노릴 수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볼을 점유하는 축구도 뭐 인시녜, 로버트카, 안기사 중원 라인을 중심으로 볼을 점유하는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스타일의 축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축구에는
김민재의 영향도 상당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라인을 높일 때는 김민재가 뒷공간 편안하게 커버를 해주니까 라인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이제 라인을 높였을 때 요즘에 이제 나폴리가 지난 그 아약스전에서도 봤지만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이 전방 압박 중에 좋은 게 뭐냐면 김민재가 그냥 단순히 뒷공간 이제 커버한다. 스피드적인 측면에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과감하게 나와서 상대를 압박하죠. 공격수를. 네네. 그러니까 김민재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앞선에서 선수 숫자가 많아지고 여기서 압박을 확실하게 전방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민재의 영입이 지금 이 나폴리가 라인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축구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김민재 선수는 저희가 뭐 매번 전해드리지만 너무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지금 솔직히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이 보는 경기가 토트넘 경기하고 뭐 마요르카, 나폴리 경기를 중심으로 많이 보실 텐데 요즘은 나폴리 경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나폴리 경기 원래 그리고 뭐 지난 시즌만 봐도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와서 우리가 나폴리 경기를 많이 보지만 나폴리는 원래 이제 재밌게 했던 재미있는 축구를 많이 하던 팀이에요. 네, 사리 감독 시절에 사리 감독이 유명해진 게 나폴리에서 재미있는 축구를 해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첼시를 갔던 거고 유벤투스 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나폴리 어떤 축구하는 팀인데 프리미어리그 그 스피드가 있는 팀들과 비교해서 재미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보셨는데 볼도 주고받고 볼도 너무나 잘 주고받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잘하고 6골을 또 터뜨렸고 템포도 빠르고 골도 많이 넣고 하면서 야, 이 팀 재밌구나. 그러면서 나폴리에게도 빠지고 세리에 무대도 맞아요. 재밌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팀들 이런 이제 팬의 유입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김민재 선수의 영향력이 지금 뭐 단순히 이제 경기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 세리에 무대에서도 아주 이제 또 우리 국내 팬들의 그 유입이 활성화되고 그렇죠. 있다. 자, 뭐 나폴리 지금 초반입니다만 행보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그 1위고 챔피언스리그 지금 3연승 달리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스쿼드의 문제. 뭐 그런 그 문제를 또 어떻게 또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또 이런 것도 지켜보면 재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늘상 막 좋을 순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막 벽 이랬는데 또 막 실점하는 날도 있을 거고. 그렇죠. 분명히 그런 날이 또 찾아올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또 우리가 보면서 다음 경기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죠. 아,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나폴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